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자, 수강자, 구독자, 학생,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저번에 그 이제 시험 삼아 그 동아시아사를 올려봤는데요. 이번에는 고3 2020 학년도 3월 학평 한국 지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어보니까 역시 3월이라서 그런지 막 거의 개념 풀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정리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 것들은 정리하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문제도 솔직히 다 맞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면밀하게 풀었다면 다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뭐 어떤 게 틀렸다, 몇 개 틀렸다 그것도 중요한데 뭘 틀렸고 그거 틀린 이유를 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많이 하겠지만 저도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바 되겠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바로 문제 풀이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뭐 여기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보이시죠? 저 왼쪽에 그림을 보았을 때 뭡니까 이게? 어디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하니까 뭐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매립으로 피해를 받는 환경적으로 뭔가 이 ABC 지역 뭔가 느낌 다르죠? 그런 걸 표현한 거니까 답은 바로 3번이죠 뭐. 네, 뭐 그렇죠.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풀이를 하자면 더 핀피 현상은 place in my 뭡니까? 예, 핀피 front 해야 되죠? 핀피 현상. place in my front yard. 이거죠? 제발 내 앞에 와라.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랑 관련돼 있죠. 뭔가 왔으면 좋겠다. 반대는요. 님비죠, 님비. Not in my backyard. 이렇게 해서 그 오지 말라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부분이고요. 파급 효과는 이거는 보통 중심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중심지나 뭐 도시 이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뭐 재화를 전달한다든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교통이 발달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떤 거점 도시, 특히 거점 도시가 되겠죠. 이런 도시들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파급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 할 필요 없는데 5번이 좀 여러분 그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국 지리에서 제가 이거 언급하는 거를 처음 들어봐요. 젠트리피케이션. 그 저는 이게 뭔지 당연히 알겠죠. 근데 어, 뭐 이게 오랜만에 나온 용어고 또 이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공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다 해서 막 그렇게 막 강박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세요. 한 번씩.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구부도심이죠. 구도심. 구도심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새로운 도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겠지. 좀 급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이 돼요. 재개발이 되면서 부유층이 몰려들어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신사를 젠트리라 부르거든요. 젠트리.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심에서 새로운 도심으로 가서 새 도심이 발생했는데 기존에 있던 구도심은 좀 소외되어 있다가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정책이 해가지고 다시 여기가 부흥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젠트리 같은 이런 부유층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그 분포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아무튼 뭐 젠틀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도시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바로 2번 넘어가죠. 1번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약간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는 딱 뭐 묻는 겁니까? 딱 봐도 독도이죠. 사실 솔직히 뭐 한국 그 삼국 접양지도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 문제가 되겠죠. 바로 1번 신생대 당연하죠. 독도가 사실 근데 신생대 중에서 가장 또 오래된
그런 쪽입니다. 가장 이건 뭐 상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섬들이 있잖아요. 뭐 제주도, 독도, 울릉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하산 지형 한다면 백두산도 있죠. 이 중에 독도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은 제일 최근에 생긴 게 뭐 제주도, 그다음 울릉도, 독도 순입니다. 선만 보면 그래요. 선만 보면 그렇고요. 사실 제일 최근은 백두산이죠. 근데 백두산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순으로 최근 순으로 됩니다. 가장 오래된 건 독도입니다. 다 신생되긴 해요. 근데 순서는 독도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천연보호구역 맞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동단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일출 시각은 가장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뭐 4번인 것 같고 너무나 뭐 중요한 거지만 또 너무 쉬운 답이었습니다. 통상기선 이용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영해를 설정할 때 우리 기선 두 가지 있죠? 통상기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직선기선 있죠. 이거는 보통 해안선이 복잡할 때 그런 케이스고 이거는 보통 해안선이 단순한 케이스죠.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죠? 3번 풀이 계속 가겠습니다. 아무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가지고 꼭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가 많죠. 3번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해수면 상승과 기온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 단골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지만 단골 수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쉬워. 근데 나오는 것 중에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 결국의 답은요. 그 몇 번이었습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그 더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답은 몇 번? 네, 아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답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1번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데서 자라는 나무가 갈수록 이 범위가 많아지는 거니까 1번이 답이죠. 다른 것들은 너무나 단데 케이스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또 단골로 나오는 뭐 컨셉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되나이죠. 여기서는 뭐 봄꽃의 개화시기, 열대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경험했을 때 또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낙엽, 단풍 시기, 예, 단풍 시기라는 것도 있죠. 따뜻해질수록 단풍 시기가 늦어진다. 이런 거 나타나고요. 그리고 냉방 시설 사용이 좀 그렇죠. 줄어든 거지. 뭐 그런 거. 난방 시설 사용이 이게 줄어든다지. 네, 이렇게 키워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보면 되고요. 냉방시설 사용 기간도 여기 속합니다. 기간도 그렇고 난방시설 사용 기간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간이란 개념도 여기 들어가면 맞습니다. 뭐 등등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4번 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울릉도랑 뭐 이 부분이 하나씩 또 보죠.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경사가 급한 산지, 울릉도 산지. 울릉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신생대 맞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조면암질이에요. 참고 조면암질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유동성이 큰 것들이 보통 현무암질이라 볼 수 있으면 조면암질은 좀 작아요. 좀 점성이 커가지고 이게 폭발을 하는데 멀리까지만 안 가요. 이게 딱풀하고 물을 비교해 보면 물은 부으면 멀리 가는데 딱풀은 좀 본드 같은 거 이런 건 막 뜨긋뜨긋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게 점성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부어도 많이 퍼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분하고 함몰로 형성된 거 맞죠? 이게 칼데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고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칼데라 분지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칼데라 분지라고 부르고요. 참고해 볼게요.
칼데라 호가 있지. 이거는 백두산. 그리고 그냥 칼데라 과정 없이 그냥 화구호라고만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백록강. 네, 제주도에 있죠. 이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는 한 번 더 함몰된 분화구이고요. 분화구인데 분지고요. 물이 없으니까 똑같은 건데 호수가 있는 건 천지의 백두산.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호수가 있는 건 백록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기회 됐다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대기 리얼 맞죠?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풀이가 따로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은 바로 몇 번이었습니까? 어, 예,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바로 4번이긴 하죠. 예, 뭐 그렇게 많이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디귿은 왜냐? 내륙에 위치한 홍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건 뭐 보지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울릉도가 해양성 기후잖아요. 상대적으로 저기 홍천보다 강원도보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지. 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더 기온의 변화가 덜 심하죠. 온난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 5번 가죠. 5번 같은 경우는 풀이가 필요 없어요. 나 풀이 안 할래. 어차피 이 풀이 과정은 여러분이랑 제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답은 바로 몇 번이었습니까? 이거는 그 여기 있는 수치를 잘 보면서 하면 다 답이 나와요. 솔직히 1번이거든요. 이거는 이 표를 보면서 여기서 분석해서 점수를 합산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는 딱히 지식이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GIS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명분은 좋아.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시간 오래 끌수록 예,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건 아마 ABCD별로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단 무조건 색깔이 검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미만일수록 점수가 높은 게 있고 이상일수록 점수가 높은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문제 풀면 될 겁니다. 패스할게요. 6번. 6번 보겠습니다. 네, AD 설명으로 볼게요.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B는 마음보다 곳에 주로 발달되어 있다. B가 뭔지 봐야 되겠지. B는 일단 바다에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뭔가 완만한 경사 밑에 있는 또 해수욕장처럼 보입니다. 사빈이겠죠? 사빈. 이거는 만보다 곳에 주로 발달이 있나요? No. 만에 있잖아. 만이 부에 있죠? 곳은 A 같은 경우입니다. 딱 뾰족 티 나와 있는 거 있죠? 근데 B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B는 보통 퇴적작용이잖아요. 보통 발달하는 게. 그렇다 보니 침식이 우세한 A에서는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니은 볼게요. D의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걸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점으로 된 거 보잖아요. 점 선된 거 보지. 이 선된 거 보이잖아요. 이거는 따로 이 가둬놓은 그물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아니죠. 석호라면은 사주에 의해서 이게 그 해안에 있는 사주 모래가 만나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D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인공적인 그 제방 같은 거, 그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석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A는 C보다 침식작이 활발하죠. 네, 파랑이죠, 파랑. 파랑은 뭐 우리가 알기로 퍼다닌 것이 뭐 됐죠. 뭐 따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리얼. B는 C보다 입자가 크다. 바다인데 이렇게 점점점 돼 있죠. 이거 무조건 네, 갯벌입니다. 간섭지라 부르죠. 매우 미세한 점토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당연히 B보다는 이게 얇아요. 즉 이거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몇 번일까요? 네, 5번인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네, 키워드가 뭘까요?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 지형별 특징 정리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꼭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해안지형의 종류가 있죠? 뭐 퇴적이냐? 그리고 침식지역이냐? 구분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잘 구분하시어서 공부하고 꼭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7번.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네. 네, 그 다음 7번. 이거는 특징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프는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특징적인 거를 골라내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A, B 중에 A를 볼게요. A를 보시면요. 나가 제일 큰 거죠. 네. 근데 나가 이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기후 특징이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대관령 쪽입니다. 아마 겨울 그래프랑 여름 그래프를 비교 다 해보셨을 건데요. 여기는 언제나 파란색입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요. 즉 강수량이 억수로 많은 겁니다. 진짜 많은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달해 볼게요. 일단 겨울 강수 집중률.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대관령이라서 눈이 많이 내려요. 하지만 겨울에만 내린 게 아니잖아. 여름에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죠. 그렇다 보니 너무나 여름이 비가 많다 보니 겨울에 많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중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아닙니다. 사실. 다른 데 더 많이 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높나? No. 대관령은 기온이 낮죠. 그래서 일단은 제쳐버리고 1, 2번입니다. 바로 깔끔하죠? 1, 2번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연평균 기온이냐, 이제 교량수 집중률이냐만 보면 되죠. 보시면, 다가 우세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B. 그렇죠. 여러분 딱 봐도 어디가 남쪽인가? 다가 가장 남쪽이죠. 남쪽이고, 다가 제일 많으면은 뭘까요? 기온이겠지 뭐. 따로 있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예, 바로 1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딱 봐도 뻔하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대관련 지역. 이거를 예를 드릴게요. 키워드입니다. 얘들은요. 겨울 강수량도 최다. 거의 뭐 우세한 지역, 우세한 지역이고요. 여름 강수량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겨울 강수 집중률 1등 지역도 아니고 여름 강수 집중률 1등 지역도 아니에요. 왜냐? 둘 다 많으니까. 집중되려면 어느 한 시기는 없어야 돼요, 별로. 참고로 가 같은 경우는 인천이죠. 인천은 아니고, 인천 맞네요. 여기는 겨울에는 좀 적어요. 근데 여름에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천 지역. 네,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여기는 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이에요.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겨울에 눈이 덜 오거든요. 가는. 그래서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영덕, 포항 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영남 지역이죠. 네, 여기는 겨울, 여름 그렇게 막 강수량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네, 그나마 겨울에 약간 눈이 내리고 하지만 여기는 소지죠.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겨울, 여름 중에 그나마 집중이 높은 곳이란다면 겨울일 겁니다. 하는 편, 네, 하는 편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1등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소우지입니다. 특히 여름에.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풀이가 끝날 거고요. 이런 지역별 팁이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번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나라의 다오지, 소오지, 그리고 다설지 이렇게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다오지에 다설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다설지로 또 특별히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지도 보면서 정리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8번 갈게요. 제가 꿀팁을 몇 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면요. 이거는 사실 이게 어딘지 알 필요까지는 많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서울, 뭐 대전, 뭐 세종, 뭐 대구, 부산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떤 의미냐? 저는 경산인 거 알거든요. 알지만 이걸 몰라도 돼. 왜냐? 어떤 광역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이거는요. 대도시의 근교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젊은 사람이 많겠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하고 세종에 좀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 촌락에 좀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 거를 감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 중에 어디가 더 청장년층이 많습니까? 그렇지. 가가 많잖아요. 나는 노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년층이 많은 나가 바로 이 왼쪽 검은색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이랑 장년층이 많은 가 같은 경우는 이 경산일 겁니다. 이 경산이랑 이런 참고로 여기 어디냐면요. 청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 중위연령은요. 우리나라 사람을 딱 일렬로 세워놔. 딱 50%에 속하는 사람 인구죠. 아무튼 이게 높다는 거는 나이가 늙은 사람이 많다는 거지.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가는 경산이었으니까 이거 답 아니죠.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도시일수록 높겠지. 근데 가는 이미 경산이란 거를 언급을 했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 높을까요? 안 높지. 촌락인데 그쵸? 4번 나는 가보다 3차 산업 인구 많나? 촌락 도시는 별로 그게 없죠. 보통 1차가 많을 거예요. 5번 가는 충청지방, 남은 영남지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이 세부적인 걸 몰라도 여기가 영남지방이고요. 제가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가 충청지방인 걸 아실 겁니다. 대강인데 이건 파악해야 돼요. 가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는 그닥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캐치해내냐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너무 단골 문제예요.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뭐 어떤 문제? 도심과 부도심을 비교하는 문제. 개념보다는 적용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 분식으로. 그래프나 지도 같은 걸로 분석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꼭 한번 정리해 주고요. 이런 건 유형을 많이 섭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나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딱 보면 알죠? 가가 어디겠습니까? 접근성 좋대. 도심이겠죠. 자, 대규모 단지가 있대요. 이거는 외곽 지역이죠. 네, 뭐 주변 지역.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네, 묶고 있는 거는 나를 묻는 거니까 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뭘까요? 그러면 1번 주간 인구 지수 높을까요? 여기 도심이 높잖아. 일하러 도심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네, 2번 답이죠. 네, 바로 2번 답이네요. 네, 초등학생 인구가 많으려면은 주거 지역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다 반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10번으로 넘어가죠. 바로 갑니다. 네, 이것에 대한 설명, 이것도 기억 바로 보면서 풀게요. 기억이죠. 기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하천교통 발달이 불리합니까? 자, 여러분, 매 계절마다 유람 변동이 심하면 솔직히 하천교통 발달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지. 그쵸? 이거는 따로 여기서 안 보더라도 개념으로 공부했으니까 알 겁니다. 그 다음, 니은, 경동지형. 경동이 뭡니까? 동쪽으로 치우침.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나름대로 그 하천이 발달하기가 어떠냐? 황남해로 흘러가는 거지. 동쪽에 산맥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다음 디귿.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황남해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지금 잘 보세요. 동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동해로. 두만강 제외하고 동해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완만하지가 않지. 오히려 급하죠. 급경사죠. 짧고. 틀렸습니다. 리를 볼게요. 근데 불리한 게 맞으니까 뭐 맞는 거야 돼야겠고 리얼 볼게요. 밀물대 바닷물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사고도 맞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고요. 4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구독 설치되는 곳. 이건 상식이죠? 언급해볼까요? 일단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 금강기록 3개 있죠? 네, 하지만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대표적 한강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북한강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개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런 꿀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에너지 권역별 생산량 비율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프 분석 문제. 그래서 그냥 풀어봐야 되겠죠?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가장 특징적인 것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석탄, 풍력, 뭐 원자력, 태양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뭔가 보기 쉽고 특징적인 거 그리고 특정한 곳에 있는 것부터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복잡하고 특정한 곳에만 있는 거 볼게요. 영남, 호남 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남, 호남에만 있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영남권에 있는 거는 울진, 뭐 월성 그런 데 있을 거고요. 호남에는 영광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원자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가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원자력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뭔지 봐야 되겠죠? 일단 네, 이게 생산량입니다.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에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볼 건요. 가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가 지금 여기서 호남이랑 여기밖에 없죠. 그럼 호남이랑 또 어딘가밖에 없는 근데 A에 아주 탁월하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좀 편파가 있다 치지만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곳에밖에 안 나죠? 오케이. 우리 알고 있잖아. 그 옥천지양사라든지 그런 조선계 지형에 있는 그런 곳에 나는 거 석탄이죠. 그 석회석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할게요. 그 지향사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일단 석탄 같은 경우는 예 호남권이랑 그쵸 강원권에서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풀어 가신 거예요. 사실 다른 것들은 다른 지역도 좀 고루 분포하지만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이 많죠. 그런 것들을 보란 겁니다. 호남 같은 경우도 예, 어느 정도 이 산지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되죠. 자, 강원권입니다. 특히 많은 게. 그래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필터링이 됐어. 남은 거는 풍력, 태양광인데요. 자, 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에 많고요. 그리고 이 나 같은 경우는 영남, 호남권, 그리고 강원권에 많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 많이 쨍쨍한 남부 지역이 많잖아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강원권에 별로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 맞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아무튼 그럼 좀 더 남쪽에 많은 비스듬한 남쪽에 많은 거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예, 다 같은 걸 보시면 물론 강원권에 조금밖에 없죠. 그리고 아, 수도권, 영남권, 충청, 호남에 좀 많습니다. 아마 그 이게 지금 A가 강원권이라면 B는 뭐겠습니까? 제주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가죠. 자, 비에도 별로 없어요. 제주는 사실 맑은 날씨가 많이 없잖아. 막 이렇게 흐리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스듬한 것은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락 아니지. 내가 왜 이러노. 제가 이거를 가라고 알고 풀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라 같은 경우는 네, 바로 태양광이라고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남부지방이 많아요. 남부지방이고 그 일사량이 풍부스한 한 곳. 가장 많은 데는 영남권, 호남,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좀 탁월하게 많은 곳이 영호남권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데 또 나로 적어놨네요. 예, 다 맞죠? 그 다가 그 강원권, 제주권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주권은 흐리고 또 이게 그 많이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좀 불리하고 그 강원권 같은 경우는 좀 북부지방이니까 좀 덜 그렇긴 한데 비도 많이 오고 갔죠. 하지만 영호남권은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일사량이 풍부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남은 거는 이제 풍력이죠. 확인해 볼게요.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 강원권 바람 많이 불죠. 영남권, 영덕 이런 동해안에 바람 많이 불어요. 호남권 역시 서해안에 바람 많이 불죠. 그래서 풍력이 발달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긴 있었는데 잠시 이제 이 텍스트로 풀이하다 보니까 가나다라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 색깔은 지금 적으신 대로 제가 풀이한 대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1번 틀렸죠? 2번
석탄은 폭력보다 고갈 가능성이 높지. 당연하죠. 낮지. 반대지. 낮은 게 아니죠. 그 높은 거죠. 3번. 나는 가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여러분, 원자력은 이를까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 6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 4번. 나는 나보다, 기후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돼 있는데요.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까? 네. 봤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 5번. 라는 답보다 2017년 정부 생산량이 많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묻는 게 뭡니까? 비중 문제거든요. 비율이잖아요. 총 생산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죠? 헷갈렸긴 했지만 4번을 꼭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겠습니다. 12번이고요. 네, 그럼 12번. 이거는 또 상식 문제긴 하죠. 이거는 바로 풀이해보겠습니다. 1번. 출산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으니까 인구가 유소년 인구가 사실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죠. 안 됩니다. 네, 2번 노령화 지수.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윤호예요. 네, 노년층 인구 비율 인구 대 유소년층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령화 지수입니다. 100 이상이면 노년층이 더 우세한 거죠. 하지만 2018년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유소년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인 거죠. 분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인 거죠. 네, 물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고요.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로까지 좀 쳐놓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75년보다 18년의 인구가 많다 돼 있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바로 풀이하면 아실 거고요. 4번. 부양비가 높다. 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단 짊어지는 사람들은 청장년층이니까 유소년층에다가 청장년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이겠죠? 아무튼 청장년층이 분모고요. 유소년층이 분자입니다.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것도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래프 분석해보면 아십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보면 알잖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답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2번이었습니다. 네, 풀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풀이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이고요. 계속 볼게요. 네, 물론 이게 비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절대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다른 게 줄어들거나 소량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늘어난 거기도 하죠.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량도. 그 다음 13번. 이거는 사실 인포메이션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된 도시는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볼게요. 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적죠. 그리고 3차 산업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있긴 한데 인구가 많죠. 다 같은 경우는 2차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1번은 가평, 2번은 고양, 3번은 안산입니다. 근데 가평도 나름대로 3차 산업이 있죠. 왜냐? 여행, 관광산업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 관광산업이 발달돼 있죠. 그렇다 보니 바로 가인 가라실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고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죠. 그리고 소비자 소비섭이라고 보면 생산자 소비섭이 많죠. 그렇지만 3차는 똑같으니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고요. 안산은 공장이 많죠. 예,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기도 하고 되게 많죠. 이거는 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일단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딱 두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당이랑 일산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죠. 분당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남시, 일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입니다.
근데 고양시는 나니까 아니죠. 그 다음 2번 갈게요.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딱 봐도 많을 것 같습니까? 거리도 멀죠, 나보다. 그리고 나는 인구가 많고 서울과 가깝죠. 그러니까 통학 인구가 적겠죠.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다문화 가구 수가 많대요. 다문화 가구가 많은 곳은 안산입니다. 네, 안산에 진짜 다문화 거리가 있고 막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4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으려면은 어떻습니까? 2차 산업 발달해야 되죠? 그래서 안 돼. 5번. 다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높다. 당연하죠. 그 뭡니까? 안산은 이제 젊은 그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예, 다분히 이 산업시설 때문에 예,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비인데, 예, 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성비가 높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비도 많고, 청장률 인구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성비가 높다도 맞아요. 성비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걸 뜻하거든요. 기준이 여성입니다. 예, 여성. 여성, 여성 100명당 남성이 얼마나 있냐? 이게 성비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뭡니까? 여성이에요. 여성당 남자입니다. 그러면 인구 성비가 높다는 거는 남자가 많다는 것이고 성비가 낮다는 거는 여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는 남성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안사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청장년층 인구에. 그래서 프로이가 된 거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확실히 엑기스야. 이것과 똑같은 문제 안 나오겠지만 이런 유형 문제는 꼭 파악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지역별로 유명한 지역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지. 뭔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A는 안 봐도 알지 뭐 전주. B 같은 경우는 보성이고요. C 같은 경우는 그 창녕이고요. D 같은 경우는 네, 경주. E 같은 경우는 울진입니다. 네, 각각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네, 전주 같은 경우는 비빔밥. 전주하는 뭐 한옥마을. 여기 케이스가 이 문화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년제과, 예, 그 특산물 같은 거 있죠. 풍년제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보성 같은 경우는 녹차가 다 있죠. 녹차 있고요. 예, 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답은 바로 2번입니다. 답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예, 보성 녹차가 되겠고요. 창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남사르 협약에 의한 늪지, 우포늪 이거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창녕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경주 이건 뭐 고도의 역사, 천년고도 역사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유명한 황남빵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월성 발전소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알아야 되고요. 울진 이거는 뭐 원자력이죠. 네, 아주 중요한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했고요. 15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꼭 나와. 이게 엑기스. 이거 진짜 이거는 14번은 엑기스 이게 유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15번은 내용상 꼭 한번 체크하십시오. 내용상 불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 이거는 가나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냐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더 오래 일하지 않나? 일일 평균 이용 시간. 어떤 경우는 24시간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도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나가 편의점이지 그러면. 가는 좀 적죠. 일정 시간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가 뭔지 확실히 정리가 됐고요. 바로 풀겠습니다. 1번. 가는 대형마트보다 고가 제품 판매율이 낮습니까? 높죠. 2번. 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체당 매출의 규모가 큽니까? 작잖아.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랑 이렇게 백화점이랑 어떤 느낌이세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사업체간 평균 거리가 멀다. 여러분,
백화점 간의 거리가 뭘까요? 편의점 간의 거리가 뭘까요? 당연히 백화점 간의 거리가 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어딥니까? 아무튼 백화점이 많은데, 그, 서울에도 여러 가지 백화점 많죠. 종로 같은데, 백화점도 있고, 뭐, 강남에서 백화점이 있고. 근데 편의점은 조금만 걸어가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아니란 거 아실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아닐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이하면 되고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이게 사실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이게 태풍, 호우, 지진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설까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특징인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피해액 비율이고 이건 농경지 피해액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거 있죠. 요거 이거 보이죠? 이게 제일 눈에 띄지 않나? 영남권에만 있는 비율 그리고 2018년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이건 경주에 있는 경주나 뭐 이런 영남권 특히 경주 포항 쪽에 있는 지진일 겁니다. 이건 쉬워요. 그래서 파악이 됩니다. 뭐 덩달아서 이제 경물이 파괴가 많이 되는 거니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야 이제.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특이한 거를 보도록 하죠. 일단은 좀 특이한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설은 어디서 많이 발생합니까? 대설. 이거 다설지를 보면 알죠. 다설지. 뭐 호남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강원 지방 이런데 간혹 울릉도 이런 지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네, 참고로 울릉도 독도도 영남권이고 아실 겁니다. 좀 보시고요. 네, 호남권이랑 특히 뭐 강원권 이런 데 좀 빗금이 돼 있으면은 대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 달을 보려고 하니 다는 뭔가 강원권이 없죠. 그렇다 보니 이거는 대설이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태풍이나 호우일 거예요. 맞죠? 그럼 대설은 이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원권이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대설이라고 하면은 좀 더 비중이 많을 수 있는 게 네, 어디겠습니까? 가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제주권입니다. 제주. 여러분 제주는 눈이 엄청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바로 나가 대설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사살하는 거죠. 강원에도 있고 호남에 꽤 있고 충청권에 많잖아. 그렇죠? 수도권에 좀 있는 그 골고루 많은 그런 부분이죠. 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일단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연재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호우입니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여름철 강수량 집중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죠. 바로 호우입니다. 그리고 확인사살하자면은 강원권 좀 있고 그리고 호남권 좀 있고 충청권 좀 있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네, 태풍은요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요 남부 지방에 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특히 남서쪽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은 보통 호남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남권까지 피해가 좀 갈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제주권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 여기는 태풍이라 볼 수 있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헷갈린다 치면은 이제 농경지 피해액 화학사살 하시면 돼요. 호우는 농경지랑 건물 피해가 다 가죠. 대설 같은 경우는 선박에도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말할 것도 없죠? 네, 선박이랑 뭐 농경지도 피해를 줍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풀이하는 부분이겠죠. 네, 맞는지 보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1번 겨울철 발생密도가 높지 않죠? 호우는 여름이니까요. 그 다음 장마전선 정체할 때 발생합니까? 대설이?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까? 지진이 풍수해를 유발하나? 아니죠. 4번 태풍은
대설보다 해일 피해를 당연히 유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보다는 눈이 강수량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틀렸습니다. 나는 대설, 그리고 가는 호우니까요. 각각 비눈을 대표하죠? 아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풀이 끝났습니다. 7번 갈게요. 네, 이거는 해시태그죠. 요즘 트렌드긴 한데 바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경춘선, 뭐 닭갈비, 닭 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춘천입니다. 풀이가 필요 없어. 이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춘천은요, 동시에 강원 도청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뭐 하회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회탈이죠. 안동이죠. 안동은 또 키워드를 얘기해 드리면 경북 도청 이전했는 곳이죠. 네, 최근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대구였는데 최근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간고등어 이런 게 좀 유명한 곳이죠. 이게 바로 그 유교 문화, 뭐 고장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죠. 네. 다 이거 뭐 너무 쉽잖아.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멸치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 기장군 멸치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간혹 있고 그리고 기계공업도 약간 있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물론 울산이 훨씬 탁월하지만 밀양이나마 무산에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업적인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풀고 문제 풀죠. 1번 춘천지방에는 없습니다. 이거 나는 안동은 그 강원지방이죠. 영남지방이죠. 다는 도청 소재지입니까? 자, 도청도 여러분 이거 시간 되면 한번 해보세요. 도별, 도청 소재지를 꼭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즘 잘 나와요. 어려운 개념으로. 네, 꼭 정리하십시오.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아니에요. 경남도청은요, 창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다보다 중심지경이 다양할까요? 춘천이랑 부산. 부산 광역시고 춘천은 그냥 시잖아요. 아니죠. 5번. 다는 나보다 제형의 총 생산량이 많다. 그렇지, 많잖아. 5번입니다. 네, 또 생산량은 안동보다 훨씬 많겠지. 뭐 제가 정리해볼까요? 뭐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 아주 잘 나오는 거, 뭐 제가 기억나는 것부터 정리해볼게요. 강원도청은 춘천. 새로 달라진 데를 좀 말씀드릴게요. 좀 최근에 달라진 곳 중심으로. 다른 건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충남도청, 홍성, 그냥 예산 겹쳐 있는 곳, 내포시 도시입니다. 이런 거 최근 경연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전남도청. 이거는 새로운 부지에 있습니다. 원래는 광주에 있었다가 지금은 무안으로 갔죠. 네, 무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진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케이스지 않냐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몇 번 했습니까? 그래서 5번이었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농업 변화인데요. 솔직히 그래프가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개념으로 풀 수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업 농가수랑 경업 농가수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경지 면적 줄어들고 측량점의 면적 줄어들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요, 인구가 팍 줄어들기 때문에 한 사람당 가져가는 땅 많아지죠. 그리고 경지 면적 중에 식량 자원물 재배, 이게 전업 농가랑 관련돼 있죠. 조금 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그 상업적인 농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업 농가가 많아지죠. 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5번입니다. 네, 이거는 뭐 개념이긴 하지만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큰 풀이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네, 그리고요 19번 갈게요. 이것도 풀이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지역 문제죠.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산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죠. 바로 1번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 화강암이 기반암인 산을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그리고 월악산, 치악산, 관악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왕산 포함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악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하강함이 많습니다. 네. 악자 들어갔지, 악. 이거 내 팁이에요. 혹시 문제에서 악자가 나오는 산이 나온다? 이게 무조건 하강함이에요, 거의.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내 공부하다가 알게 된 꿀팁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예가 많겠지만 일단 제가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흑산이죠. 이건 돌산이고 흑산. 예를 들까요? 일단 광주의 무등산.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리산. 이런 것들이 대강 예가 될 수 있겠죠? 잘 나오는 게 이런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고요. 네. 무등산은 일단 뭐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2번 보시면요.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감립공양천이니까 활발하지 못하죠. 산지가 짙은 데 있으니까. 그 좀 험한 데 있으니까 아니고요. 3번 고생대 조선유충군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리할게요. 자, 이건 같은 총속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조선유충군은요. 석회암이죠.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강원도 남부, 충북의 북동부 지방, 그리고 경북 북부 지방이죠. 네, 이런 데입니다. 물론 평안군도 여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음 같은 경우는 경상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상분지라고 말해야 답이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기읍은 니은보다 식생의 밀도가 높습니까? 돌산인데 낮죠. 그러니까 아니고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의 주된 기반함보다 한반도에 넓게 분포합니까? 자, 이건 디귿 같은 경우는 화산 쪽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주 편만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넓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네, 바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정리하실 때 뭘 정의하냐면요. 키워드 말씀드리면 한반도 지체구조 정리하셔야 되고요. 지질구조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지향사, 뭐 누충군, 조선누충군, 뭐 경상분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하시고요. 돌산, 흑산 이거 뭐 자주 나와요. 매번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돌산, 흑산 정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보시고요.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게 발달하는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는 뭔지, 나가는 뭔지, 다가 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가를 볼게요. 이건 솔직히 모르면 틀립니다. 네. 경북지방에서 이렇게 호미곶이 끼어 있는 곳, 여기는 포항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울산 위에 있는 울산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남이랑 전남 사이에 있는 이 전남에 있는 도시, 이거는 뭘까요? 네, 바로 광양입니다. 광양. 그리고 여기에 충남의 바로 그 경기도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지금 당진입니다. 이건 여러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있죠? 여기 또 있죠. 이게 인천입니다. 여기는 주로 대철수가 많죠. 1차 금속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포스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 곳이죠. 이거 빼고 당진해야 될 것 같아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당진제철 이게 바로 포스코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울산 요게 뭘까요? 전남에서 이렇게 따로 있는 곳 광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기도 막 붙어 있는 충남 북쪽에 있는 이쪽 지역 있죠? 이거는 아산입니다. 아산 동쪽에 뭐가 있냐면 천안이 있죠? 네, 아산 동쪽에 천안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아주 크게 뭔가 있는 게 있죠? 화성시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인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자동차입니다. 바로 이건 사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울산, 광주, 아산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 지역이 많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아산은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 광주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광주가 그 이렇게 최소하게 사양이 5개 지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 같은 경우는
어떤 대도시 인근에 있죠. 구미, 그러니까 대구 바로 위에 어떤 그 좋은 지역, 네, 나름대로 구미 지역이고요. 여기도 역시 아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천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뭐 되게 많아 보이는데 평택인 것 같아요. 평택.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화성 같은데 여기는 전자 뭐 역시 여러 가지 뭐 컴퓨터 등등 이렇게 된 곳입니다. 이런 것은요 상대적으로 좀 자유입지 성격이 좀 있어요. 물론 물론 이제 그 노동 입지가 돼야 되는 거 맞는데 가나에 비해서는 좀 입지 조건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그 특성별 공업 지역 분포 정리 꼭 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유형 그 분포 지역 이거 꼭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1차 금속은 조립형 공업은 아니죠. 2번 자유형 공업도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운송비보다 부가가치가 큰 게 아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특정한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3번 가는 타보다 척한지 입지하죠. 네, 척한지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한지라는 거는 교통수단이 바뀌는 장소예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배가 왔다가 땅에 있는 어떤 철도라든지 어떤 도로가 교통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특히 항구 같은 경우가 적한지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보면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자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종 제품이 무겁나? 별로 안 무겁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나 돼야죠. 제철 같은 게 돼야 되죠. 5번. 네, 나에서 최종 제품 자동차는 제철로 이용되나? 여러분 자동차 괜히 만들어서 다시 철로 녹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반대가 돼야 되겠지. 가가 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바로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개념도 잘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나오게 될 유형 같은 것도 잘 견본으로서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요. 네, 생각보다 풀이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좀 풀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걸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풀이할 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멋있는 영상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앞으로의 문제풀이, 뭐 이색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나머지 컨셉 영상들 꼭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디오스!